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캠퍼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한 나는 메타버스에 살기로 했다 저자 서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메타버스라는 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고요. 세간에서도 메타버스 이제 끝났다, 코로나 끝났는데 누가 메타버스에 가서 사람 만나냐, 이런 이야기들 정말로 많이들 해주시고 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까지 메타버스 산업은요 대중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성장해 왔고 최근 1, 2년 사이에 메타버스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이 확 올라갔을 뿐이지, 사실 이전부터 메타버스 산업은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거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 자체는 대중의 관심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요,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팬데믹 시국 속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걸 경험해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어떤 발전도 조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영남대학교 메타버스 캠퍼스부터가 지금 이 시국에 훨씬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횟수로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요, 1, 2년 차 때보다 3년 차에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올해 들어서 100명 가까이가 본 거예요. 좀 의아하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훨씬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팬데믹이 끝나고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들어오지? 답은 간단해요.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메타버스여서 메타버스 캠퍼스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냐 메타버스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욕구들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이 끝나니까 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더 소통하고 싶은 욕구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들어온 100명의 학생들도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이게 또 예전하고는 또 다른 양상인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관계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면은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한번 술 한잔 할까요? 하면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실제로 정모도 한번 열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저희의 삶을 더 증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사실 메타버스 안에서 굳이 왜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메타버스 속에서는 훨씬 진실된 관계를 만들기 좋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저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좀 선입견을 갖기가 쉽잖아요.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라든지 오늘 제가 애플워치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기가 쉬운데, 메타버스 상에서는 다 동일한 어떤 환경에서 아바타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동물 아바타로 만나고 누군가는 예쁜 여자 아바타로 만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지역이나 어떤 외모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 쉽게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고 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속에서의 관계와 경험들을 기반으로 현실로 확장되면은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 이제 3년간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훨씬 더 윤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걸 하면 좋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철학도거든요. 전공을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전공과는 관계없이 메타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어떤 가치, 문화, 어떤 문제의식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그냥 온라인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사 한번 연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간에 그런 메타버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행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거.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냥 현실과 똑같은 형태로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행사 진행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다시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은 애써 만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행사로 사라지는 그런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들었던 영남대 메타버스는요, 거기서 친구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선배를 만나고 그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밌으니까, 소통하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들어와서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공간으로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고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그런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철학, 그런 세계관, 이런 문화, 이런 기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지속성이 있는 메타버스,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m에 있어서도 내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가치를,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지, 그런 철학, 문제의식을 꼭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꿔보고 싶냐면은, 단순히 메타버스를 하는데 꼭 어떤 공부라는 식의 접근을 해야 되냐. 사실 공부를 굳이 한다면요, 노는 공부를 해야 돼요. 노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막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놀기만 하면 되느냐.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1인 미디어 플랫폼, 여러분들도 지금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지금 이렇게 맞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성공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사실 영상 보면서 노는 거잖아요. 노는데 또 내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내가 노는 영상만 찍어서 올렸는데 구독자가 몇천, 몇만, 몇십만, 몇백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 그러니까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들을 단기간 내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은, 그래서 주입식 교육 같은 것들이 성행했잖아요. 근데 요즘 교육은요, 요즘 정보화 시대에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도 남들과는 다른 창의력과 상상력, 응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공부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요, 더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놀아야 된다. 놀이.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이 메타버스를 설계하기 전까지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원래는 게임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게임으로 하면서 단순하게 게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공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코딩 공부도 스스로 하게 됐고요. 이제 미디어나 디자인 공부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반이 뭐냐? 놀이와 게임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접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하면은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자녀로든 학부모분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꼭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학생들이 놀이하는 걸 너무 나무래지 마라. 대신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봐라. 내가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너 게임하면은 그 게임에서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즐겁잖아. 즐거운데 그 친구들하고 여기서 더 재밌게 놀려면 뭘 해야 될까?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코딩 교육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 공부로 연결이 되고 뭐 문화 공부로 연결이 되고 이런 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일말의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메타버스에 살기로 했다 저자 서승환이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제 책 꼭 많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